일부러 김정남이 아니라 일본 출신을 뽑은 거예요. 예, 여러분. 예. 일본인 요리사 기억나시죠? 일본인 요리사. 일본인 요리사는 겉으로는 막 반쪽 정일 찬양, 반쪽 정은 찬양하지만 걔가 국유본 간첩이야. 반쪽업의 간첩이고. 아시겠어요? 일본인 요리사. 그리고 김길선. 아주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죠. 선정선전부 대외 선정가와 서적가가 하는 일이 뭐냐? 네, 김길선님이 실제로 제일 할 일이 없는 기구가 바로 대외 선정과다. 네, 번역물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어 외에는 없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일어입니다. 일어. 네, 80년대 한국의 종북파, 주체사상파는 결코 자생한 것이 아니라 70년대 말부터 국유본이 나름 큰 그림을 분단체제 지속을 위해서 일본에서 포섭한 대학 강사나 교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유포시켜가지고 이미 70년대 말 80년대 초반부터 한국의 대학가, 여기서 대학가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이 3개 대학을 말합니다. 다른 대학은 이렇게 퍼지지 않았습니다. 인드라가 연세대 다녔잖아요. 인드라 선배가 80년대 초반 학번인데 주체사상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무슨 최초로 뭐 강철서신 그 친구는 그 이전에 이미 다 퍼져 있었어요. 80년대 초반부터 인드라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미 주체사상이 다 퍼졌어요.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나왔던 것이 강철서신 거예요. 걔가 원조 아니야. 한국의 종북파, 주사파는 자생한 게 아니라 국기본이 분단체제 지속을 위해서 필요해서 만들고 얘네들을 키운 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게 이제 친중 시대를 위한 떡밥이었죠. 이제는 반중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종북파가 필요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종북파가 필요한 건 국기본이 2025년까지는 아직까지 분단체제 가성비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종북파가 2025년까지는 필요해요. 그러나 2025년 후부터는 종북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기본 입장에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인드라 북핵 3원칙 하나 북핵은 국영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죠. 북핵 관리는 국영입니다. 북핵의 자금과 기술은 다 국기본이 제공했다. 그렇게 인드라가 계속 강조했고요. 두 번째, 북핵 프로그램은 일본 핵무장에 이어 최종 목표인 독일 핵무장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국기본은 최종적으로 전 세계를 핵무장시켜서 결국은 터미네이터스 영화에서 보듯 인류를 핵전쟁으로 끝내겠다. 지구를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 것 같아요.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 전 세계 핵은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국기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석유를 아람코다, 사우디아라비아다, 베네수엘라다, 러시아다 가지고 있지만 그 유통은 누가 장악하고 있죠? 국기본이잖아. 핵 자체 개발이 이렇게 만드는 것은 러시아다, 중국이다, 반쪽정원이라고 만들지만 그 관리 책임자는 국기본이에요. 핵을 못 쏩니다. 실험을 할 수 있어도. 자,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을 왜 만드냐, 국기본은. 이런 얘기 여태까지 그냥 인드라가 지나가듯이 몇 번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인드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전 세계 핵무장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진행돼야 되나? 인드라 강조했듯이 양자 산업, 양자 컴퓨터, 생체 메모리, 핵융합 요게 완성되면요 더 이상 러시아, 중국 같은
반쪽 정원 같은 악의 축이 필요 없어진다고 강조했죠. 더 이상 악의 축이 필요가 없어져요. 여태까지는 필요해서 악의 축이 있는 거지만 그런 시대가 도래하면 더 이상 악의 축이 필요 없어져요. 그러면 어떤 시대가 오느냐? 우주전쟁의 시대가 되는 거죠. 우주전쟁의 시대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전쟁의 시대가 오기 전에 독일 핵무장이 완성돼야 돼요. 자, 전 세계가 대부분 일본, 독일마저도 핵무장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협의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핵사용을 금지하자. 이런 강력한, 지금보다 더 강력한 어떠한 핵 규제 방침이 떨어지죠. 이것을 비유하면은 1880년대, 1870년대 보불전쟁 끝난 다음에 더 이상 유럽에서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쵸? 로스차일드가 가문이 패권을 딱 장악했으니까 보불전쟁, 로스차일드 가문이 주도해가지고 프로이센군이 이겼잖아요. 프로이센군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지원 없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 이후로 50년간 유럽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신제국주의 시대입니다. 제국주의 시대죠. 지금도 인들아 강조하는 게 신냉전 시대가 아니라 신제국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 독일이 핵무장이 되어야 더 이상 지구상의 전쟁은 아주 소규모의 어떤 거 외에는 더 이상 지구상의 전쟁이 사라질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대신 우주전쟁, 우주 땅 따먹기, 과거의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땅 따먹기 했던 시대처럼 우주전쟁 시대로 간다 이거죠. 전쟁을 하더라도 지구에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달에서 하고 화성에서 하는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구 인류들은 뭐 달에서 전쟁하는 거 자기가 죽는 거 아니니까 별로 관여치 않았거든. 요것들이 오게 되면은 더 이상 지구상에서 러시아다 중국이다가 필요하지 않고 중국 공산당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존속하는 건 어디까지나 국유원이 필요해서예요. 국유원이 더 이상 중국 공산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중국 공산당은 간판 내립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을 만든 건 국유원이에요, 여러분. 소련 공산당을 만든 것도 국유원이고, 전 세계 주요한 지도자들은 다 국유원이 임명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소련, 쿠바, 영국, 프랑스, 유럽 대다수의 전 세계 지도자들의 대다수는 국유원이 임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궁극적으로 독일 핵무장이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오히려 지구 평화를 완성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된답니다.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 모든 시민들과 단체들이 제발 핵 가지세요, 핵무장하세요 하고 애거복을 할 때까지 대다수 여론이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주요 언론 CFR 이런 데서 한국도 핵 가질 때가 됐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얘기할 때 그때 가지면 돼. 지금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지금 반대해야 됩니다. 이 딱 치고 있어야 됩니다. 반대해야 돼요. 그리고 성렬영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핵무장 반대했다는 이유로 전 세계에는 성렬영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을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1970년대 일본 총리가 핵무장 반대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듯이 오늘날에는 성렬영이 핵무장 반대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이 일타산피 효과가 있다. 대한민국 한반도 반쪽정원 견제, 중국 견제, 세계 그 다음에 푸틴 견제, 그래서 일타산피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국유본이 성년여러분에게 노벨평화상 주는 방안을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인드라가 주구장창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다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난 5년간 내내 인드라 북핵 3원칙이라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인드라밖에 없죠. 이걸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큰 전략적 목표에서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일교는 누구 거냐? 통일교는 창각할 거야. 한국인 것이 아니고 문선명 거야 아니에요. 통일교 여러분 착각하시는데 대한민국의 통일교 수익은 아무것도 없어. 마이너스예요. 적자예요. 통일교 흑자는 일본에서 발생해요. 여러분. 그 통일교는 그 일본에는 누가 있어요? 창각회가 있어요. 창각회. 통일교를 누가 키웠습니까? 문선명이 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어요. 문선명은 그냥 얼굴 마담이야. 걔 아무것도 아니야. 통일교의 진짜 주인은 창각회예요. 창각회. 문선명을 일본으로 불러가지고 미국까지 진출시킨 장본인이 창각회예요. 워싱턴 타임즈다 이런 거 언론 만들어낸 것도 그 힘 자금줄이 창각회예요. 그럼 이 창각회는 어떤 거냐? 일본의 신흥 종교단체로서 미쓰비시의 계열사입니다. 미쓰비시의 계열사가 창각회고, 예, 창각회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만든 정당이 공명당이에요. 이 공명당은 자민당의 자민당의 을 지지하는 당인데, 예, 캐스팅 보드를 행사하는 당입니다. 만약에 이게 조그만 미니 정당인데, 예, 공명당이 빠져버리면 자민당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양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명당을 아셔야 됩니다. 창각회를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창각회나 공명당은 미쓰비시의 산하이고, 이 미쓰비시가 상극위원회 아시아 지부하고 연결되어 있고, 반쪽 아베가 바로 자기 동생인가 걔를 통해서 미쓰비시 모건스탠리 쪽이 아니라 미쓰비시 그 자동차 미쓰비시 그쪽, 예, 그쪽 라인이다 이거예요. 미쓰비시 제조업 라인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들 강조했잖아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쪽 아베가 되졌을 때 통일과 연관되어 있는 게 다 이런 라인을 이해해야 되는데, 무슨 일본이 음모론들 보면 지금 현재 일본은 한국인이 지배하고 있다는 등 뭘 알고 떠들어. 국기본을 이해하면 정말 쉽습니다. 예, 통일교는 누구 거냐? 창각회 것이고, 이 창각회를 키운 건 누구냐? 예, 상극위원회 아시아지부가 키운 거고, 상극위원회 아시아지부는 과거 대록주 말고 데이비드 록펠러 1970년대 예, 세계 최고 정부 조직이었죠. 예, 그때 헨리 키신저 라인을 통해서 키운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세계 최고 정부 기구는 상극위원회가 아니죠. CFR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반쪽 아베는 용도가 폐기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게 박근혜 대통령과 반쪽 아베 위안부 합의, 이거를 기획했던 분이 누구냐? 국기본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오바마예요. 위안부 문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 것은 한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국기본 작품이고 오바마 작품이에요. 소녀상도 그렇고요. 그럼 이걸 왜
오바마와 국유보는 박근혜 대통령 반쪽압에 위안부 합의를 하도록 했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일본의 재무장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일본의 재무장에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메가더 장군 이래 일본은 철저하게 국유원이 군사 부분과 정치 부분을 관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조건 충족, 첫 번째 조건은 충족됐어요. 명분으로서 두 번째 조건이 특히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다른 나라도 식민지 지배를 받았지만 가장 가까운 나라인 대한민국이 이런 일본의 재무장을 승인할 때만이 일본의 재무장이 명분을 얻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한국이 그냥 이렇게 좋은 떡밥을 그냥 양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실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안부 합의를 내서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과 반쪽 아베가 맺었던 위안부 합의는요, 명분으로나 실리적으로나 100%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이 유리한 협정이었던 겁니다. 마치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 외교와 같았던 거죠. 이걸 뒤집은 게 누구죠? 바로 반쪽 아베가 그래서 문존비를 대통령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문존비 때 인드라 강조했죠. 그래서 문존비 때 반쪽 아베가 어떤 태도면 그때 오바마, 박근혜 대통령, 반쪽 아베 시절에는 갑이 누구예요? 오바마였고 박근혜 대통령이 갑이었어요. 반쪽 아베는 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트럼프, 반쪽 아베, 문존비 시절에는 문존비가 을이었죠. 반쪽 아베가 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가 어떻게 됐어요? 문존비가 위안부 할머니를 괴롭히고 속였어요. 숨겼습니다. 협상 내용을. 100% 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유리하게 만든 걸 명수사법부, 명수 하나의 사법부를 통해서 다 개판으로, 재판 거래로 다 개판을 만들었다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명분도 뺏기고 반쪽 아베에게 실리도 뺏겼어요. 오죽하면 문존비가 반쪽 아베한테 가서 구걸하면서 이렇게 구걸하면서 50%만이라도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반쪽 아베가 돼지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 쫄다고 잘 들어 문존비 50%도 안 돼. 한 푼도 깎아줄 수 없어. 내가 너 세월호 음모론을 얼마나 너 키워줬어. 입 닥치고 있어. 이래가지고 입 닥친 거 아니야 여태까지. 문존비는요 대한민국의 역사상으로 역적 5위권 안에 드는 아주 무능무패하길 인들아 볼 때 반쪽 노면보다 더 매국노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보다 더한 놈이 있었던 게 문존비입니다. 여러분. 난 여태까지 대한민국 5천년에서 가장 역적 이 반쪽 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보다 더한 놈이 나타났어. 그게 문존비예요. 헤르메 특허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익원과 오바마가 왜 박근혜 대통령 반쪽 아베 위안부 협정을 했냐?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실익을 주고 대신에 한국은 일본의 재무장 안심해라. 미국이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심해라. 응? 중국이 군사력이 커지지 않냐? 솔직히 중국 군사력도 국유원이 신중이어가지고 중국 군사력을 키운 것도 국유원이거든. 북핵도 국유원이 키운 거고 어쨌든 간에 명분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된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일본 자체적인 문제가, 일본이 재무장하는 것까지는 국유본이 인정하고 좋아한다 이거죠. 그러나 조지 프리드먼이 이야기한 대로 일본 내에 이 반쪽압의 우이파시오 세력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다 이거죠. 한국에는 좌이파시오가 너무 강해. 일본에는 우이파시오가 너무 강해요. 세력이 약화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없앨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약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본보기로 반쪽압배가 돼진 거죠. 필요하니까 반쪽압배가 돼져야 일본의 재무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본의 재무장은 필연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중국의 군사력, 중국을 키우는 것도 국유본이고 일본을 키우는 것도 국유본이고 북핵을 키우는 것도 국유본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군사력도 커지는 것도 국유본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 성렬형이 대통령 된 건 여러분 천운으로 아셔야 돼요. 성렬형 시대에 와서 이거 국유본 짓이라고 보는데 청년들 임금을 200만원으로 올린다. 좋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인들아 강조하는 여남평등. 여성도 군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더 군대가 자유화 될 수 있습니다. 여성도 군대 가야 됩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인들아 늘 강조스가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구도가 형성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으니까 생략할게요. 12시 10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한 것든 질문 주시고요. 아무튼 다시 여러분 그냥 국내 문제에서 명수사법부를 없애는 것이 단순하게 정적 제거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상화이고 단 5년 만에 대한민국을 망쳤던 그러한 것의 정상화다. 상권 분립 헌법 정신의 기초에서 망가졌던 한국의 정부와 법 체계, 헌법 체계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며 대한민국 안보와 자유와 세계화를 뒷받침하고 나아가 한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재도약할 수 있는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런 썩어빠진 명수사법부를 갈아엎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사법거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성렬형 정부는 고독한 판단들을 하고 있는 연수원 출신으로서 검사 변호사보다 더 뛰어난 자질을 갖춘 이 사법부 법관들 개개인들의 정신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부가 집단화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파시즘입니다. 판사들은 고독하게 해야 됩니다. 판사들은 고독해야만이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고, 지금처럼 좌이파시오 명수사법처럼 집단화한다는 것은 그건 전체주의고 파시즘인 것입니다. 이 파시즘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고 한국의 법체계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하나회 뭔지 아시죠? 우리법연구회 철저하게 조사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여태까지 일본이 재무장을 하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북한 위협이 가시화돼야 된다.
기존 재래 무기는 어렵고 핵무기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북핵이 된 거고요. 거기다 이제 중국.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인정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 사과가 필연이며 박근혜 대통령 해법이 최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가 조지 프리드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미일 동맹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한미일 동맹이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미일 동맹처럼 그 수준으로 격상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상시적 통화 수합, 경제 통합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양효은 교수가 잘 지적했듯이 한국과 미국이 공동 무기 개발을, 연구 개발을 해야 됩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공동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수준으로 가야 한미 동맹이 한미 혈맹으로 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인들은 이든영을 매우 좋아하고, 지금 현재 이든영과 성렬형과 이든영 관계는 역대 최고급입니다. 역대급입니다. 이보다 더 한국과 미국 간의 사이가 좋았던 때는 인드라 기억상 없어요. 역대 최고급으로 지금 현재 성렬형과 이든영이 사이가 좋고 한국과 미국의 사이가 좋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다 생각될 정도.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한미 혈맹으로 가기 위한 이러한 조건들을 더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위 파시스트들이 어떠한 성렬형에게 비판하더라도, 여러분들 성렬형 비판, 성렬형도 완전체가 아니니까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자위 파시적 비난은 무시하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자위 파시스트들의 성렬형 비난은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난입니다. 성렬형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은 필요하지만 성렬형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 이것은 파시즘입니다. 이렇게 인드라가 분명하게 경고를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젤렌스키 깜짝 방문이 바이든과 이든영과 회담. 뭐 이렇게 훈훈한 얘기. 자, 12시 16분. 화장실 갔다 오고요. 12시 30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또 길었네요. 내일 또 단체 예약 열심히 하려면 또 미리미리 다 준비해야 되겠죠?